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7도, 진안 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려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봄날의 독립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유명 배우들과 감독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힘차게 축하합니다. 붉은 카페 뒤로 배우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사회자인 김재원과 최수빈 등 국내외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참석해 19번째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영화 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이미 예매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좀 그 영화 볼 시간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1970년 전후 제일교포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야키니쿠 드래곤이 상영됐습니다. この映画は在日の小さな家族の物語です。それを映画として記録して残したいと思って撮りました。多くの方にぜひ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46개 나라 246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올해도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예술 독립영화는 물론 세계적인 화제작들이 선보입니다. 배우 구혜선과 이희주는 영화 감독으로, 영화 강철비의 주인공 정우성은 무대 인사를 위해 전주를 찾습니다. 전주 시민과 전주 지역 대학생은 전주 돔에서 상영되는 영화 12편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돔에서는 오는 9일부터 4월 동안 영화를 본 뒤 대형 공연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폐막일인 오는 12일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지고 영화인과 만남의 장이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9년 동안 대안과 독립이라는 주제를 꼿꼿이 지켜왔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다룬 작품들을 발굴에 지원함으로써 대안 독립영화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의 민낯을 생생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독립 다큐멘터리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가운데 최단 기간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노무현입니다도 전주영화제에 지원이 없었으면 관객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회 때부터 해마다 독립, 대안이라는 주제를 구현한 작품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3편에서 5편 정도의 영화를 선정하여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억 원을 지원한 결과 59편의 독립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의 도움으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국제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영화제가 제작 지원한 작품은 지금까지 300차례가 넘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가 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독립영화의 정신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전주국제영화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장해왔습니다. 동시에 인권, 다양성, 실험정신이라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색깔과 정체성으로 국내외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전북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민주당과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임정엽 후보는 현대중공업과 GM을 거론하며 전라북도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도정을 이끌어온 송하진 지사를 겨냥해 강력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이면 무엇합니까? 일 안 하는 도지사에게는 여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로컬푸드의 성공을 언급하며 강한 추진력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함치고 요구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때만이 우리 전북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강력한 경쟁력이라면 평화당은 현역 의원이 사실상 6명이나 되는 게 강점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소속 임정엽 지사가 힘을 합쳐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그 사업에 기반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임정엽 후보는 실제로 도내 현역 의원들로부터 핵심 보좌진들을 한 명씩 지원받아 선거 캠프를 꾸렸습니다. 임정엽 후보의 출마에 따라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전개되어온 도지사 선거전에도 후보자 간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이 정책 토론회 한 번 없고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후보를 선정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단 무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해 민주평화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 도지사 후보들이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공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군별 중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4대 과제와 12대 공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현재 10%대인 노동조합 조직률을 50%까지 높이고 전라도에 노동부지사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9대 공약을 실천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군산시장과 무주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군산시장 후보로 강임준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군산 선대위원장을, 무주군수 후보로는 백경태 전 도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10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으며 정읍과 김제는 오는 5일, 장수와 순창은 10일쯤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학교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남원 시내 후보지를 답사했는데요. 개교 예정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주체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대학 설립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남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지역은 서남대 폐교부지와 남원의료원, KTNG 원료공장, 신생마을 등 4곳입니다. 남원에 어디에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현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확인차에 이렇게 온 겁니다. 서남대 폐교 부지는 대학 청산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남원의료원은 대학을 설립할 만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KTNG 부지는 건물 철거가 필요해 막대한 설립 비용이 부담입니다. 남은 곳은 서남대 인근의 신생마을인데 시유지여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각종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도 신생마을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답사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말쯤 의과대 설립 부지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6년제 의과대를 설립할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지 기본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대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과 같은 49명으로 정해졌으며 시도별 비율을 할당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출신 지역에서 9년간 공공의료 인력으로 의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의과대학 개교 예정일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22학년도로 수정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부지 답사를 시작으로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취객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린 뒤 뇌출혈로 숨진 고 강영희 소방경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강현희 구급대원님께 2010년 119 구급차를 탔던 산모입니다. 그 아기가 무사히 잘 태어나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강현희 구급대원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받은 이 편지는 고 강현희 소방경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현장을 누비며 따뜻하고자 용감하고자 마음을 다졌습니다. 강 소방경이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다짐은 이제 남은 동료들의 몫이 됐습니다. 소방인으로서 당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부디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동료 선후배 소방관들은 끝내 눈물을 거스르지 못한 채 경례를 올렸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앞장서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료를 사랑했던 당신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더 아픈 상처로 간직하겠습니다. 고인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고 강현희 소방경에게는 1계급 특진이 추서됐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달 취객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에 시달리다 20여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객들을 유혹하는 축제와 꽃 소식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철쭉터널로 유명한 남원 봉화산에서 23회 흥북골 봉화산 철쭉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철쭉 사이를 거닐며 봄날의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 꽃망울을 터뜨렸고 연휴 동안 만개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봉화산 철쭉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철쭉나무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봄바람에 너울지는 노란 물결이 상춘객들의 나들이를 재촉합니다. 갓꽃들로 뒤덮인 임실 옥정호 일대에서 꽃걸음 빛바람 축제가 한창입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아름드리 토존과 수몰민들의 애환을 담은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부안 오복 마실 축제가 오는 5일 어린이날 개막합니다. 어화세상 번님내야 북바드로 마실가세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를 살필 수 있는 40개 프로그램들로 꾸려집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말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부안으로 마실 오셔서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부안 오복 마실 축제는 오는 7일까지 부안읍 서부터미널 메인 무대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기 위해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7일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해 북한팀 초청 안건 의결과 건의문을 채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북한팀 초청이 확정되면 전북도와 협의해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